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인플루언서이자 이번에 월급은 150만 원이지만 연봉은 블로그로 1억입니다라는 책을 낸 블로거 재테크하는 제인이고 김민지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좀 대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소그룹으로 강의하니까 오히려 좀 소통이 더 잘 되고 이야기하시는 걸 조금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도 사실은 블로그의 로직이나 뭐 블로그의 글쓰기라는 것보다는 조금 큰 주제로 이제 이 책을 제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그리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는지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미니 토크 지나고 나서 저랑 이야기하는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그때 궁금하신 내용, 뭐 블로그의 뭐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그 질문 올려주신 거 보니까 어, 조금 기술적인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게 많지만 지금 블로그를 하고는 있지만 수익화를 뭐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실현을 했으면 하고 싶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하자면요. 제가 사실 이거 연봉 1억 블로그 이거 너무 얘기할 때마다 조금 부끄러운데 네, 이런 걸 또 좀 저자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저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경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 부분 인플루언서를 거의 한 2년 정도 1위 계속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제 블로그를 꾸려가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엑스퍼트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뭐 자문 활동도 하고 있고요. 지금 2022년 5월 달에는 경제 비즈니스 분야 이달의 블로그, 예전에는 파워블로그라고 했었죠. 그걸로 이제 선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방문자 수가 좀 많은 편이고 구독자도 좀 많은 편인데 어떻게 보니까 조금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해서 이제 20대에서 한 40대 분들이 제 블로그를 많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조금 구독자분들도 좀 많은 편이고 그래도 소통을 조금 하려고 노력하는 블로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뭐 주식, 재테크 분야 온라인 강의도 하고 블로그 수익화 마케팅 강의도 진행을 하고 이런 강의 부분을 조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활동은 이제 저는 외부 활동을 이제 뭐 서포터즈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뭐 전문가 필진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자면 이게 블로그 수익화랑도 조금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 블로그에만 글을 올리는 게 아니고 어, 이런 업체나 기업들에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잘 로직이나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 그 전문가 필진이라고 해서 이런 블로거들을 초청을 해서 한 달에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글을 써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 글을 이제 재가공해서 거기서 이제 기업에서 올리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전문가 필진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전문가 필진 활동을 조금 여러 개 했었고요. 또 뭐 재테크 멘토나 뭐 이런 서포터즈 활동도 좀 하면서 좀 그 활동 반경을 조금 넓히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리고 협업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제 블로거다 보니까 금융기관 쪽이랑 많이 협업을 했고요. 이 협업기관은 사실은 제 블로그의 광고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활동을 하실 때 내가 어떤 블로그 주제를 정할지 정해놓고 그 블로그 주제와 맞는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활동을 계속 넓혀 나가시고 그 활동을 넓혀야지 수익화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좀 단순하고, 주부이면서 지금 돌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기도 하고, 글을 막 열심히, 글을 잘 쓰거나,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무슨 학위를 따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일했던 근무 이력은 없지만 이런 제가 노력해서 알아낸 정보를 다시 읽는 분들이 조금 이해가 쉽게 제가 제 스스로의 방식을 찾아서 다시 블로그에 기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게 된 것도 블로그의 덕분이지만 저의 이런 활동도 다 여러분도 모두 다 하실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책을 썼고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의 앞쪽 프롤로그에 썼던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이 말이 저는 상당히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던 말인데요. 뭔가 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제가 블로그를 하게 된 계기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진짜 사실은 제 원래 직업이 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근무를 했고 다른 직종에서 일을 했던 적이 없었고 항상 그 직장에서 10년 정도를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그냥 조금 편협한 작은 범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 환경이 바뀌면서 무언가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생활이 달라지지 않겠구나. 내 생활은 그냥 여기서, 나의 생활의 범주는 여기서가 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찾았던 게 재테크 카페였고,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불평하시면 안 된다. 무언가라도 하고 무언가라도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걸 자꾸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문구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내가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는 일단 부딪혀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담을 들으시면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목차를 꾸릴 때도 사실은 이전에는 이제 뭐 블로그 수익화에 대해서만 막 써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대해서 뭐 수익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블로그의 브랜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쓰거든요. 네, 읽어보시면은 사실은 뭐 조금 공감이 안 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좀 다뤄서 저는 사실 블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초가 잘 다져 있고 그리고 그 기초를 차근차근 수행하면 수익화가 진짜 어느 순간에 되는 게 수익화거든요. 그 수익을 먼저 쫓으려다 보면 뭐 블로그 저품질 온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수익 때문에 블로그가 망가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보실 때는 아주 기초부터 다지면서 그 기초에서부터 어떻게 수익화가 이루어지는 거를 조금 초점을 그렇게 보시면서 해야지 이렇게 이런 쉬운 내용을 굳이나 이렇게 책에 적었을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재테크하는 제인도 이런 코스를 다 밟아왔고 지금 네임드라고 하는 블로거들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블로그를 아끼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이거는 다 이 기초적인 부분을 다졌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는 진짜 돈이 필요해서였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블로그를 왜 시작하셨습니까?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블로그를 어떤 주제를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다 이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는 진짜 말 그대로 돈을 좀 더 벌고자. 지금 사실 그 책의 제목처럼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조금 탄탄한 직장에 있었다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서 이사를 왔어요. 지역을 아주 바꾸면서 제가 33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33살에 결혼을 해서 이미 호봉이 많이 높은 상황에서 다시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작은 도시였고, 그래서 그냥 일단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 이제 계약직이었고, 그것도 1년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이었어요. 기간제 계약직인데, 월급이 150만 원이더라고요. 진짜 세금을 다 떼고 나니까 150만 원.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제가 그때가 2017년이었는데, 제가 이미 10년의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였는데, 계약직 150만 원을 받고 나서, 이제 저희는 사실 남편이랑 저는 부모님 도움을 받지도 않고, 월세부터 시작을 해서 매달 월세를 냈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투잡을 하고, 이제 남편이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항상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결혼을 하다 보면 고정 지출이 생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재테크 카페 같은 데 가서 조그만 돈이라도 뭔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게 재테크 카페였고, 그래서 그 카페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벌었다고 수익을 인증한 거예요. 아, 네이버 블로그? 와, 돈이 되는구나. 이런 블로그로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블로그를 이제 저는 뮤지컬이랑 연극을 좋아했어서 이제 그런 저의 감상 후기랄까요? 그거를 블로그에 적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남편을 만나면서 블로그를 조금 내려놓고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블로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내가 어떤 내용을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요즘 고민되고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거 재테크지. 그래서 그 재테크, 경제, 그리고 짠테크,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뭐 카드 포인트, 뭐 이런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씩 정보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블로그를 다시 시작을 했고, 다시 재단장을 했고, 근데 운이 좋게도 블로그가 굉장히 잘 됐어요. 뭐 그냥 올리는 글이 뭐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이웃도 많았고 구독자도 계속 생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거는 사실은 정말 별거 아닌 글이긴 한데 사람들이 모두 제이님 덕분에 저 이거 해서 뭐 10,000원 벌었어요. 치킨값 벌었어요.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조금 저를 보면서 뭔가 계기가 되고, 저를 보면서 뭔가 본인도 조그만 수익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입소문이 되고, 저도 계속 포스팅을 막 하면서 경제 쪽으로 계속 포스팅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 이제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제도를 하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이제 정말 재밌었던 게, 정말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원래는 뷰티, 뭐 육아, 이렇게 뭐 여행 몇 가지의 큰 카테고리부터 먼저 베타 오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2020년 1월인가 그랬어요. 근데 언제고 경제 인플루언서를 뽑을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 그래서 그 전에 작은 뭐 협찬 작은 것들, 뭐 이렇게 뭐 저는 뭐 샴푸도 받고 뭐 조그만 것들을 받았었거든요. 그걸 아예 끊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경제만 파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만 5개월 동안 주구장창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제가 기다렸었던 5월에 경제 인플루언서를 모집한다는 그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고 바로 첫 번째 경제 인플루언서로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블로그를 시간을 많이 투자하진 않았어요.
글을 많이 쓰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저는 다 포스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퇴근하면서 1시간? 근데 사실 퇴근하기 전에도 조금씩 하면서 하루에 2개도 쓰고 하기도 했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꾸준하게 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뭔가 계기였고 양분이 돼서 그렇게 조그맣게 했었던 게 지금의 재테크하는 제인 채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의 시작은 결국에는 돈이었고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이렇게 거창한 계기도 아니었고 그냥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서 근데 그 시기를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어떻게 해볼까라는 거를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묻고 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재테크하는 제인 채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공식 애드포스트 수익만 7천만 원 정도 벌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달에 얼마였는지 기억을 해요. 1,300원? 그것도 네. 하루에 영원인 날이 허드하고 첫 달은 3,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너는 인플루언서라서 이렇게 많이 버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인플루언서기 때문에 애드포스트 수익이 조금 더 높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에도 애드포스트가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는 됐었어요. 하루에 1개 정도 글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무조건 수익화의 답은 아니지만 인플루언서가 되면 유리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가 아니라고 해서 수익화가 안 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애드포스트 수익만 7천만 원 정도고 그 외에 원고료 아니면 협찬 받은 거 그리고 간접적으로 저한테 협찬 받은 거 제가 그 외에 서포터즈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혜택까지 하면 사실은 책에 쓴 것처럼 1년에 따져보니까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블로그로 인해서 사실 제가 전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의 월급도 있지만 직장의 월급의 2배? 어느 땐 이게 근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로 어떨 때 보니까 블로그로 인해서 번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 넘을 때도 있더라고요. 애드포스트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600만 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사실은 정말 차근차근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저의 수익화 루트가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동기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블로그일까? 사람들이 제가 블로그 처음 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블로그 이제 끝났어. 유튜브지 대세는. 딱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얼굴을 내놓고 무언가 영상으로 만나기에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콘텐츠를 하려니까 무슨 콘텐츠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블로그를 했던 것도 있는데 사실은 블로그를 따지고 보면 유튜브보다 블로그가 좋은 점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요. 유튜브 하실 때 영상 장비 굉장히 많이 챙기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당근마켓에 요즘 고가의 영상 장비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중고로 내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제대로 된 수익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저희 남편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드론으로 풍경을 찍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려요. 그렇지만 저희 남편이 한 달에 버는 애드센스는 10,000원이 안 된 것 같아요. 8,000원? 그 고가의 드론 장비를 가지고 그리고 그 드론을 찍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지만 한 달에 8,000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알고리즘의 은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영상으로 돈을 벌기 굉장히 힘들다는 결론이거든요. 정말 내가 컨텐츠에 자신 있다. 이거 진짜 컨텐츠에 자신 있고 아니면 저처럼 기존의 나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만약에 채널을 옮겨서
아, 저 텍스트 채널 블로그만 하다가 이제 영상 채널로 갈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승산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영상은 조금 초보자가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라면 블로그를 하라고 계속 소개를 해드려요. 제 동생, 저희 언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초기 자본이 들지 않아요. 핸드폰만 있어도 컨텐츠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아직도 텍스트에 익숙한 세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3, 40대에서 검색 포털 사이트 1위는 구글이 아니라 네이버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어요. 10대, 20대 애들은 유튜브로 검색을 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정보, 나 진짜 엄청 급한데, 유튜브 영상 검색하면서 그 유튜브 안에, 그 영상 안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하게 집어서 바로 습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결국 그 영상을 여유 있는 시간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는 거는 유튜브에도 분명히 영상에 대한 정보 습득이 있겠지만 조금 더 빠르게 정보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텍스트 매체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가 아직은 승산이 있는 사이드 잡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보다 블로그가 쉬운 이유는 이미 로직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블로그는 로직에 대해서 상위 노출 로직을 블로그 자체에서 오픈을 해놨어요. 뭐 C랭크라든지 아니면 다이아 랭크라든지 뭐 다이아 플러스, 버트 이런 로직들을 본인들 스스로 웹사이트에서 이런 글들이 좋은 글들이고 이런 글들이 상위 노출되는 글입니다라고 이미 로직을 오픈해놨기 때문에 로직 공부를 잘하면 사실 상위 노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검색 로직도 발전이 되고 새로운 창작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직을 잘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다면 블로그로도 충분히 수익화를 이루실 수 있고, 뭐 블로그로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100만 원, 200만 원, 뭐 저처럼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1일 1포스팅한데 왜 내 블로그는 돈이 되지 않을까? 아까 올려주셨나요? 채팅에? 네.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아까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나도 1일 1포스팅 하는데 내 거는 왜 돈이 안 될까? 이 얘기 제가 수강생들한테 정말 많이 들은 건데, 이 1일 1포스팅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세요. 1일 1포스팅, 어, 1일 1포스팅 하시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이 보고 싶은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되세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일기처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제 동생도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제 책에 그 초급, 음, 코칭 했었던 그 모범 사례에서 초급 코스를 제 친동생한테 해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 친동생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아일기를 거의 뭐 몇백일, 몇백일을 육아일기를 쭉 썼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 두 명. 그 하루에 한 명도 거의 제가 들어가서 아무도 검색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 아무도 그 사람의 아기가 크는 걸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1일 1포스팅 할 때 내 블로그에 남이 궁금증을 해결할 만한 내용의 양질의 포스팅이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직을 모르고 일기만 쓰시고 나서 내가 1일 1포스팅 했는데 왜 노출이 안 되고 돈이 안 되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1일 1포스팅이 굉장히 꾸준하게 하셔야 되지만 좀 지치게 하는 저는 지치는 약간 뭐라 강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하루에 뭐 포스팅 3개 할 때도 있고 일주일 동안 포스팅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1일 1포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진짜 검색자들을 찾을 만한 정보가 담겨 있는 포스팅인지, 그게 내 블로그에 누적이 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검색자들이 내 블로그를 보고, 만약에 제가 제 블로그에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근데 경제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 글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의 다른 글이 너무 궁금해. 그러면 뒤로 가기 위해서 프롤로그나 블로그에서 그 사람 글을 쭉 검색을 하겠죠. 근데 봤을 때 제가 경제에 대한 얘기 딱 하나 해놓고 그 뒤에는 막 육아일기 써놓고 여행 간 얘기 써놓고 뭐 다른 뭐 잡다한 얘기를 막 써놨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제 블로그 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거예요. 왜냐, 내가 궁금한 거는 경제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경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쓴 건데 상위 노출된 사람이구나. 이렇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포스팅을 제가 1일 1 포스팅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이 보고 싶은 글을 써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글은 물론 써도 되지만 그걸 쓴다고 해서 내 블로그 지수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FAQ에 맞춰서 제목을 지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FAQ라는 거는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걸 해답으로 인식을 하고 그 해답을 내 블로그에 제목을 적고 그 제목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1일 1 포스팅 했는데 내 블로그 왜 돈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검색자들이 내 블로그를 궁금해하는 블로그인지 내 블로그에 포스팅이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나 그것도 다 했는데 내 블로그 노출도 안 되고 돈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다음을 기억하셔야 되세요. 포스팅도 기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쓰는 게 아니라 그 포스팅도 가독성 있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사람 포스팅의 질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 딱 한눈에 보고 확실하게 알아들 수 있게 포스팅을 하는 기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키워드를 딱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메인 키워드나 서브 키워드를 딱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내가 블로그가 아직은 그 지수가 약하고 블로그 잘 모르겠다, 로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봤을 때도 내 글이 읽기 쉽고 내가 봤을 때도 내 글 참 깔끔하게 썼다, 보기 좋다. 중요한 정보가 내 글 속에 딱 눈에 보기 좋게 담겨 있다.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수강생분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저 선생님, 강사님 저 블로그 글 잘 못 쓰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육하원칙에 대해서 쓰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 육하원칙이 다 들어있으면 사람들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가 되는 글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진짜 생각해 보시면 육하원칙이 있다면 굳이나 다른 그런 뭐라 그러죠? 옆에 격가지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이 그냥 그 핵심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중간에 조금의 꾸민말만 쓰면 내 블로그에 내가 블로그 포스팅의 방향이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의 그런 정보가 흐려지지 않고 딱 명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팅도 기획이 필요하고 분명하게 가독성 있는 글을 쓰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보기 싫은 글은 남도 보기 싫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쓴 글도 내가 보기가 싫은데 남이 과연 볼 수 있느냐. 미니 토크 시간 5분 남았다고 하니 빨리 할게요. 그래서 그 포스팅 기획을 하실 때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과연 가동성 있는 글을 썼느냐, 그 키워드가 딱 눈에 보이게 썼느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세요. 우리는 이제 전문성과 영향력을 겸비한 인사이더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한 거는
결국에는 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계속된 글을 생산해내고 그 글이 양질의 글이 되고 보기 좋은 글인지 그 글을 계속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고 구독자가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쌓여서 영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루언서든 블로그든 이 전문성과 영향력을 겸비한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의 수익화의 길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추는 게 우선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공감대를 만드는 시대예요. 그래서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무언가 그 사람에 의해서 영향력이 결정이 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구매력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는 전광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브랜딩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죠. 그 브랜딩을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 브랜딩 굉장히 단순해요. 내 영향력이 결국에는 구매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제 이 책을 저희 이웃들한테 막 홍보를 했어요. 근데 제 이웃들을 그 책을 사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 브랜딩은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재테크하는 제인, 우와 책을 냈대. 이 사람 글 평소에 진짜 좋은데 이 사람 글 내가 한번 사서 읽어보고 싶다. 그럼 그게 브랜딩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면 돼요. 그래서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건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한 평소의 관심, 온라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을 궁금해하고 그 사람과 내적 친밀감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럼 그게 브랜딩으로 잘 이어지고 그 사람이 따라하고 싶은 그 욕구가 결국에는 구매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그 구매력이 나에게 수익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는 전광판이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있지만 내 블로그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 이 글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걸 구매력으로 가져가는가. 그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수익이 되고 그게 안정적으로 저한테 수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로 인해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뀐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고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좀 집이 그렇게 탄탄하고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자가 평생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삶이 바뀌었고 그리고 제 삶을 그 블로그가 모두 저에게 안겨다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재테크 굉장히 어렵죠. 재테크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파이가 작으면 재테크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사이드 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내 그런 직장인으로서 월급이 작다면 그 월급을 더 늘릴 수 있는 사이드 잡을 알아봐야 되고 그 사이드 잡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은 용기를 주는 사람이고 재테크 멘토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뭐 저처럼 이렇게 갑자기 막 삶이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의 블로그 글 하나 써보는 그 연습이 지금의 도화선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여러분한테 한 달에 뭐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든지 그 어떤 수익이라도 단 1원이라도 블로그로 인해서 수익이 생긴다면 그거는 아주 아주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네, 오늘 그 미니 토크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세모란 모임 굉장히 이렇게 질문 주신 것도 저를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모임이나 다른 강의는 대부분 로직 강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뭔가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었던 건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좀 질문도 인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오늘 만나 뵌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이 모임을 오셨는지가 저한테는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강의를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었을 때는 저는 사실 돈이 없어서 책도 사 보지 못하고 도서관에 있는 그냥 블로그에 관련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빌려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 찾아보니까 로직에 대한 내용도 있고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또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굳이나 막 비싼 강의를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 보지도 않고 뭔가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아 내 블로그 왜 안 돼? 난 왜 돈이 안 벌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찾아보니까 다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을 쓴 건 그 길을 쪼끔 제 책을 통해서 다른 거 많이 찾아보시지 말고 제 책을 통해서 기본을 다지시고 제 책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다 되시면 '아 이제는 로직 공부나 아니면 정말 깊은 블로그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라는 거니까 기본 강의 들으실 때 들으시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초 강의나 이런 거 많이 들어봐도 대부분 이런 내용을 하고 이것보다 더 얇은 내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 책 읽어 보시고 저 근데 그만큼 진짜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책 읽어 보시고 도움이 안 되시고 쪼끔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다른 강의를 찾아보셔도 되지만 제 책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 스텝에 맞춰서 블로그 한 번씩 하시면서 노출되시는지도 보고 그리고 또 블로그 글쓰기 어떻게 하시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좀 즐겁게 뭔가 내가 부담스러웠었던 거 그리고 또 갈피를 잡지 못했었던 부분을 이걸 통해서 좀 갈피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